안녕하세요. 봉포터의 흔한 일상 봉포터입니다. 오늘 갈 곳은 전쟁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입구를 들어서면 호국 추모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호국 영령들께 먼저 묵념을 드릴 수 있는, 그들에게 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끼줄로 꼬아진 저런 모양도 있고요. 앞에 이런 돌도 있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옆에 이제 고조선부터 전쟁과 평화라는 이 글들 중에서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방금 막 전쟁 역사관에서 1관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시면은 이런 공간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크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레이션으로 대체를 하려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또 마이크를 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입에 단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전쟁 역사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요런 이제 화약이 좀 발달이 되면서 요런 큰 또 대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인양요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미양요. 중간에 보면은 이거는 무슨 옷일까요? 이거는 미군들 옷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요건 일본 군복인가봐요. 이게 일본 제국군 군대라고
군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영국 보병 전투복이고 이게 당시 우리나라 군복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무기도 엄청 좋은 무기 같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한 대한제국 때의 옷들입니다. 군복이라고 하네요. 보통 군복에는 이제 전투복도 있고, 그리고 행사나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는 정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복을 재현을 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 독립군 부대기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하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열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광복군 군복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광복과 더불어서 이제 국군이 창설이 됩니다. 3군 중에 해방병단, 즉 해군의 모체가 가장 먼저 창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규군으로서는 해군이 가장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보실 곳은 6.25 전쟁실입니다. 여러분, 북한군 남침입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쪽으로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 나쁜 놈들. 5만 명 이상의 정예 전투병을 지원한 중국. 정예 전투병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전쟁을 하도록 준비된 병력이겠죠. 근데 그거를 5만 명 이상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에 북한군의 잦은 무력 도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남침을 아예 그냥 전투 명령을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잘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당시 6.25 전쟁 때 쓰던 무기입니다.
이게 105mm 곡사포, 그리고 이게 백두산함 함포입니다. 네, 이게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백두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백두산함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사관학교에서 쓰던 실습함으로 쓰던 화이트헤드호의 그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사왔는데, 이게 무장이 안 달려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해서 장착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 되게 됩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미국 그 해군사관학교 실습선일 당시에 화이트헤드호였잖아요.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 백두입니다. 백두. 이거는 그 당시에 거기 신문에도 실렸대요. 되게 신기하다고. 군이 이제 전투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마네킹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뭐 더 말도 안 되게 심각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학도위원군.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군대로 징입이 되게 되는데, 6.25 전쟁 당시에는 이 고등학생들이 와서 직접 또 나라를 지켰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울을 되찾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수도 탈환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한군을 끊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죠? 인천에 상륙한. 대통령의 특명, 중앙청을 탈환하라. 서울의 상징인 중앙청은 반드시 국군의 손으로 탈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해병대 6중대 1소대가 가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에 맥이 끊기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긴급 요청을 지원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편지. 이게 당시에 중앙청, 그 다음에 국기. 공산 치하의 3개월 북한군의 폭정.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인민재판, 강제징용, 납북 등의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시민은 물론 공산주의를 동경했던 좌익들까지도 반공주의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처참하네요. 학살당한 여성들, 그다음 납북하다가 낙오가 된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인민재판, 진짜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익인사, 자산가, 공무원, 종교인, 군경, 가족 등 반동분자로 몰았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몰아 죽인 거예요. 인민재판에 세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수가 25,000명에 25,000명에 달합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반공인사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면은 뭐 강제징용, 납북하고 뭐 식량 압수하고 배급 제한. 참.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북진을 합니다. 전동량 같은 경우가 장 하나만 군공군의 개입과 재반격 작전. 미군이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국군이 피난민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에 남게 된다면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야? 공산당이죠. 이들을 모른 척한다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장군님,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출을 하도록 하라. 누가 했어요? 미군이 했어요. 미군이. 이래도 미군이 우리 적입니까? 이게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이게 105mm 포입니다. 포탄. 포병들이고요. 각 군별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이너가 이런 공간에 대해서 빨간 명찰 멋있습니다. 반공 유격대래요. 이건 정규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봉기를 해서 북한과 소련과 중공군에 대항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나랑 못했을 것 같아. 뭐 철도 뭐 이렇게 심지어 지게꾼들까지 전쟁 물자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 지금 역주행하고 그쵸?
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또 참전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진해 통제부에서 육군, 해병대 4기, 이런 게 진짜 걸스캔도 애니띵 아닙니까? 저 6.25 전쟁이 끝나고 계속 얘네가 도발을 합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이후까지. 근데 이래놓고 우리한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참, 이런 책이 또 놓여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국어판은 다 없어요. 영문판만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